자, 이번에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기업. 웬만한 공기업들은 거의 다 신의 직장이라고 그쵸. 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조상 3대가 덕을 쌓아 들어갈 수 있다. 입사만 해도 이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초봉이 제일 높은 데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아, 두 번째로는 2위는 한국마사회.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공기업으로 한국감정원이 꼽힌 건데 연봉이 무려 17%나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업들이 특별히 스펙을 좀 많이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학점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보고. 예, 이상하게 외국어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대기업보다 공기업이에요. 그쵸. 학점이 일단 너무 낮아가지고 지원해볼 맞아, 생각조차를 맞아. 수자원공사인가? 거의 이렇게 자소서를 다 썼거든요.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아, 학점 때문에. 어학 능력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일어와 영어. 이힐리베디 이힐리베디 쇼비두비 사마벤 타모.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설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아, 네. 아, 그 존슨 씨, 이 길 지나가다 보면은 누가 취준생인지 딱 보이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눈빛은 뭐 누가 봐도 이게 판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군인들한테 약간 딱 보면 취준생인데? 저요? 저요?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아니죠. 그 직업방송 그거 알죠? 근데 왜 이렇게 눈빛이? 아니 아니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취준생이 어떤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았다는 B회사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B회사가 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개인정보를 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제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싱이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런 A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이게 취준생들이 진짜 절박하잖아요. 그쵸. 절박한 사람일수록 그 사기 같은 데 빠지기 쉽다고. 그쵸. 그 피라미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그 다이아몬드 계급 그 아래에 이렇게 그 계급 있잖아요. 볏짚 계급. 그쵸.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다 되게 절박한 사람들. 신용불량자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우리한테 당연히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기계에서는 그냥 스탠다드한 그냥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절박한 사람들 통해서 돈을 뺏고 정보를 뺏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옹호하시는 아니 옹호가 아니라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기사를 몇 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고 나서 뭐 합격했으니까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보낼 수밖에 없어. 이런 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종 합격하기 전에 진짜 말했듯이 통장 사본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최종 합격하기 전에 막 이렇게 신체 검사해가지고 그쵸.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피 뽑고 떨어뜨리고 피 뽑고 장기 뽑고 이런 데 많잖아.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무튼 근데 취준생 여러분께서도 좀 회사를 알아볼 때 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그렇죠. 너무 들뜨지 말고 좀 알아보고 내고 이런 걸 한번 좀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딱 봐도 뭔가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절박하다고 아무데나 그렇게 물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 검증 과정을 잘 거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절박함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죠. 한 주간의 취업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주간 채용 설명서! 자, 존슨 씨, 산학 장학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이 들어야 맞죠. 저희랑은 뭐 먼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해 2016년에 산학 장학생 특별 채용 전형 비율이 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산학장학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우수 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학자금까지 주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입사를 그 전제로 깔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대학생도 포함이 되네요. 저는 원래 대학원생들만 포함되는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대학원생일 거예요. 근데 대학생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이 제도를 알았을 때는 뭐 이미 기차가 떠난 뒤였고, 그쵸. 뭐 기차가 안 떠났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한테 무슨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문과생인데. 문과생?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뭐랄까 좀 전문적인
그 능력을 요하는 학생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문과생들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전형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좋은 제도죠. 근데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더 문이 좁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따지면 이 학생들이 다른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펙들을 다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취준생들은 전공에 관한 지식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사실 이게 여기 이런 장학생에 뽑힐 정도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면은 그냥 취업 시장에 나와서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정보력이랑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전공 학점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그리고 막 스펙 같은 거 이렇게 면접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교수님들이랑 좀 친해져야 이런 정보를 좀 흘려주고 이러잖아요. 그 교수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저희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인턴도 교수님 통해서 하고 민용태 교수님? 했는데.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자. 교수님들이랑 친해지셔야지 학점도 잘 따고, 그쵸. 인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회까지 누릴 수 있는 거 술도 아니겠어요? 공짜로 얻어먹고 사드려. 소개팅도 받고. 자, 존슨 씨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산학장학생이나 연구장학생으로 주변에 취업한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고, 일하다가 나중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친구가 일한 지 1년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장학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학자금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받고 뭐 용돈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일을 하는데 1년 안에 이렇게 막 퇴사하고 싶더래.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원받은 거를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물어내야 되나 막 학교가 약간 보증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식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업 쪽에서는 좋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기로는 인문계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진짜 일부 기업에서 하긴 하는데 비율은 좀 극히 적었던 걸로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사실 취업 문이 너무 좁아지고 좀 박터지다 보니까 뭐든 막 해보려고 그냥 다 쑤셔봐야 되니까 이런 걸 많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산학협력 그 사이트는 안 들어가 보더라도 네, 그렇죠. 학교 커뮤니티를 좀 들락날락하면서 맞아요. 이런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커뮤니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 그런가요? 이 교수님들이랑 친해지고 학교 커뮤니티에 잘 가봐라. 그런 학교 커뮤니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의외로 알짜 정보들이 그쵸. 간혹 올라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 그 여러분들 학교에만 해당하는 채용 공고가 있고 그렇죠. 그런 지원 학교에만 해당하는 채용 공고들이 막 이렇게 그런 게 뜨니까. 있죠. 아무튼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아무튼 여태까지 산학 장학생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여러분들 지레 겁먹지 말고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전투력 충만한 그대들에게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에게 취업 비법을 전해주는 시간.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대기업에 관련돼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기업. 공기업 아시죠? 네, 공기업이라면 웬만한 공기업들은 거의 다 신의 직장이라고 그쵸. 불리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근데 공기업이 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 조상 3대가 덕을 쌓아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아니면 입사만 해도 이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의 남성 회원 등급을 보면은 공기업 직원 남성 회원이 7등급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7등급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등급 N입니다. 그 15등급 안에도 못 껴. 저도요? 제가 못 끼니까 아, 그래요? 수신 당연하겠죠? 아니 못 껴요? 낄 수 있나? 아 그런가요? 저는 못 낀다면 14등급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저도 7등급이라서 낮은 줄 알았는데 7등급에 같이 랭크되어 있는 직업들을 보면 경대 출신, 경찰대학 야, 출신 경찰 이거? 간부 그리고 100명 이하 규모 회사 CEO가 같이 100명 이하 규모 회사 랭크되어 있다고 CEO 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첫 번째가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가 복지, 세 번째가 이제 근무 여건 이렇게 세 개를 꼽더라고요. 왜냐면 전형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학점이 일단 너무 낮아가지고 지원해볼 맞아. 생각조차를 못했거든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수자원공사인가
거기 이렇게 자소서를 다 썼거든요. 근데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아, 학점 때문에. 그리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공기업들이 특별히 스펙을 좀 많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점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보고 예. 그 토익 이런 것도 엄청 보잖아요. 맞아. 그 이상하게 외국어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대기업보다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이런 커트라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예 커트라인을 딱 무슨 900으로 주고 시작하는 데도 그쵸. 있고. 그리고 900이라고 900 이상이라고 해도 그 해 공기업 준비하는 포털 같은데 카페 들어가서 보면은 그 해 커트라인 나와. 그렇죠, 올해는 그렇죠. 920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거기 회사 내부 기준이 뭐 900이라 그러면은 그쵸. 뭐 대충 뭐 그냥 애들끼리 970은 넘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뭐 그런 진짜 거죠. 커트라인이 있는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은 그때 무슨 예금보험공사였나?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금융 관계된 거기를 넣었어요? 금융 관계된 공기업에 넣었는데 그게 서류가 붙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 근데 약간 되게 큰 데서 약간 강당 같은 데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공기업은 그 시험이 약간 그 전공 시험도 들어가고 상식에다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논술 쓸 것도 많고. 막 논술도 쓰고요. 제가 봤는데 논술은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 관련된 걸 쓰면 되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 전공 시험이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행정학 나왔는데 행정학 시험은 나오는데 이게 못 풀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고시 준비하다가 떨어져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쵸. 행시 준비하다, 뭐 공시. 사시 준비하다, 공시.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이랑 그리고 CPA 뭐 그런 거 준비하던 애들이 의외로 공기업 같은 데 잘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 유형이 조금 비슷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렇죠. 스펙타파 해가. 네, 맞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2년 전쯤에 스펙타파 채용이라 그래서 이게 자소서를 내고 나서 그 미션을 줬는데요.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1분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찍자마자 떨어졌죠? 얼굴이 나오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존슨 씨가 찍어줬는데 이게 찍었는데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유튜브가 일본 회선을 쓰느라고 되게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분짜리 올리는데 진짜 무슨 60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 올릴 때도 그렇죠. 밤새 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서 그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꼭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진짜 시험이나 해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데서 오히려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데서 오히려 막 진짜 스펙타파 이런 거 좀 트렌디한 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자, 그러면 이 공기업이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봉이 높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그 6년 연속으로 그 초봉이 제일 높은 데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렇죠. 여기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인국공? 그래서 여기는 진짜 무슨 취업 커뮤니티 가면은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슨 뭐 행시 패스 뭐 그 정도 급으로 쳐주는 그런 곳입니다. 무려 초봉이 4,108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이 4,108만 원이 많죠. 그 중요한 거는 게다가 이제 어떤 근무 여건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거고 제가 아는 분도 이 인천공항공사 다니시는데 그 남미 쪽에 공항을 건설한다 그래서 거기 파견 나간 거야. 남미를 근데 여자분이세요. 가서 대신에 약간 그 컨설팅 같은 거 해주는 건데 거기서 그냥 이제 뭐 한 2-3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냥 여행하고 이렇게 놀다 왔는데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거죠. 해외 체류비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진짜 좋다니까. 한 2년 가까이 좀 이렇게 좀 풍족한 생활 하시다가 돌아온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인천 그 공항에서 일하면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그 옆에 예쁘고. 아파트 주잖아요. 알죠? 그래요? 네, 인천공항공사 옆에 그 사택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럼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을 주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공항 주변에 있어서 막 그런 어떤 호텔에 가까워서 자주 거기 맛집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대요. 그래? 들어갑시다. 자, 두 번째로는 2위는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차이가 좀 저희 나네요. 고등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회사 아닙니까? 이현석 씨. 맞습니다. 자, 이현석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마사회가 꿈이었는데 지금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진짜 꿈 하나는 확실하던 친구였는데. 마포구 합정동에 사시는 이현석 씨. 방송 보시면 연락 주세요. 자, 마사회 같은 경우는 3,778만 원. 자, 3위는 한국가스공사. 이거 존슨 씨 지금 옆에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건 3,746만 원. 뭐 대충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4위가 한국감정원인데 한국감정원은 여기 말고도 다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공기업으로 한국감정원이 꼽힌 건데 그러니까 딱 여기 봤을 때
다른 데는 뭐 그럴 만하다 싶은데 한국감정원은 진짜 좀 되게 이게 이만큼 돈을 줄 만한 그런 데인가? 좀 뜬금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한 그 지난해에 비해서 연봉이 무려 17%나 인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149만 원에서 3,684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봉 인상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 존슨 씨 주변에 혹시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자랑하거나 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제 친한 후배가 수자원공사인가? 수력발전 뭐식인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 완전 꿀이라 그러던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딱 입사할 땐 엄청 자랑하고 갔죠. 근데 지금 무슨 강원도 산골에 가 있어요. 맞아. 그게 요즘에 화두예요. 사실 그 공기업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지방이 전했잖아요. 근데 강원도 정도면 사실 거리상으로 많이 멀진 않은데 그 한전 같은 데도 뭐 전남 나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약간 욕도 많이 하고. 이 공기업이 지금 이게 막 시내 직장이라고만 보기 좀 그런 게 그쵸, 요새 거의 다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가까운 맞아요. 지방도 아니야. 서울이랑 엄청 멀리 떨어진 지방.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잘 된 거 같아요. 내가 할 거 아닌데요. 우리가 갈 거 아니면 아니, 그냥 균형 발전 몰라? 멀리 떨어지는 게 균형 발전? 낫죠. 그렇죠. 균형 발전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 시급한 거예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서. 요즘 무슨 독도는 우리 땅 하는데 한정에도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대마도 찾으러 가죠. 대마도로 갑시다. 응? 근데 그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도 들었던 게 그 좋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 근무가 좀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면은 그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랑 공기업 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완전 달라요. 그쵸. 태도가 그냥 사기업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잖아. 공기업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직장이 그렇죠. 그분들이 직장이 집에 가깝고 이제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집을 다 그 주변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니까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제 한 여성분들은 한 50세 중후반 되면은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한 거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도 한 1억 받으시더라고.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하나 못 하니까 그분 전담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1억이나 받으시면서 하는 게 뭡니까? 출퇴근. 충분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업무 특성상 또 대부분의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예전 세대들보다는 요즘 뽑는 분들이 약간 좀 사람 좀 조금 뽑다 보니까 좀 업무 강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역피라미드 구조라 그러죠. 그쵸. 윗선이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다 죽어나는 거죠, 지금. 그럼요. 자, 그럼 이 공기업을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이 공기업 채용 과정은 요약하자면은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인적성 검사. 이거는 똑같네요. 뭐 사기업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찬찬히 뜯어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서류 전형 같은 거는 아까 철수 씨가 얘기했듯이 네네. 스펙을 굉장히 좀 많이 보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필기 시험 아마 가장 차이 나는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기업처럼 인적성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전공 관련 무슨 논술이라든가 맞아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니까 여기서 많이 좀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이랑 인적성 검사를 거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어떤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펙 타파식으로 해갖고 NCS 도입하면서 학력이나 외국 점수 입력하지 않는 공기업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유념하셔야 될 거는 공기업은 이 묻지마 지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뭐 전공 관련해서 지식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만 딱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은 그렇죠. 이거 저희가 말씀드렸죠. 공공기관 소재지를 이 공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기가 어디서 일하게 될지 그렇죠.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거기 그 지역 거주자를 좀 우선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죠, 꼼꼼히 그렇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스펙이랑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공기업의 그 기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가산점을 주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선 제일 유명한 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렇죠. 이런 거 유명하죠. 이거는 요새는 뭐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이거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 자, 두 번째로는 어학 능력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토익 이런 거보다도 뭐 HSK나 그런 거, JLPT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2 외국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사기업도 그렇지만 어떤 그 공기업에서도 조금 중시하는 어떤 경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무역협회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냥 뭐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거보다 진짜
제3세계 언어 같은 거면 진짜 그거 확률이 높잖아요. 가나 뭐 이런 거 말하는 스와힐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때요? 라틴어? 라티노, 보나파르타, 마가리타, 모스키토. 아 그러고 보니까 설수 씨도 뭐 제휴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죠. 그럼요. 그게 고등학교 특성상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독일어와 영어. 이힐리베디, 이힐리베디 조비도 비사마벤 운타모겐. 합티어 포이어?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합티어 포이어? Was ist deine Hobby? Meine Hobby ist Klavierspiel. 게하르트문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각광받는 게 컴퓨터. 컴퓨터 능력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 능력 자격증은 전통적으로 대기업들이나 되게 중시하던 거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자소서에 쓰는 난이 있잖아요. 뭐 MS 오피스 관련해서 숙련도. 이거 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상 있으면 상으로 하고 그렇죠. 최상 있으면 최상으로 그렇죠. 하고. 이거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뭐 워드나 커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원래 삼성이나 기존 대기업들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이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아니 정보 처리 기능사가 진짜 언제적 정보 처리 기능사예요 이거? 저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실 새로 만들면서 이거 하면서 정보 처리 기능사 한번 따라고 그러면 좋은 직장 갈 수 있다고. 아, 맞다. 기억납니다.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랬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준비 방법도 좀 어렵고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공기업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몇 회에 걸쳐서 대기업이든 뭐 공기업이 됐든 그 직무 관련 경험이나 뭐 다양한 뭐 이런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다양한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본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아니 그래서 약간 그 직무 경력 약간 뻥튀기 하려고 그런 취준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취준생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뭔가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경력을 쌓을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용어로 인스턴트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스펙 뻥튀기죠. 뭐 거짓말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관련된 그 사례를 조사해왔는데요. 어떤 취준생이 약간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됐잖아요. 이분이 1월 달부터 소녀상만 20개를 넘게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그런 가치에 동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펙용으로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소녀상 얼굴 닦기에 나서서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하면서 내가 소녀상 닦기 어떤 앞장섰다 이런 걸 어필하는 그런 취준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려는 어떤 기업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활달하고 도전적인 경험을 쌓았다는 스펙을 위해서 장사를 나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포춘 쿠키를 100개를 만들어서 행사 같은 데 나가서 가판에서 팔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팔지 않았는데 그래, 이런 거 파는 거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그냥 다 팔았다. 100개를 모두 팔았다. 난 영업력이 있다. 이렇게 어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예전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저녁 연기하는 게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거 한 명이 연기 신청하니까 막 그 다음에 막 몇십 명이 이렇게 막 하고 그쵸. 그런 것도 일종의 스펙으로 막 써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기업에 막 특채로 입사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 결과가 약간 좀 참담하더라고요. 맞아. 이걸 통해서 그 전형 연기 특혜를 받아서 입사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의 한직에 밀려나서 거의 네, 그렇죠. 대부분 퇴사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려고 이렇게 딱 그런 그쵸. 거죠. 대표적인 그래서 막 기업이 뭐지? SK. SK가 뭐 그거. 그때 SK가 그 최 모 회장님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을 다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무슨 콜센터 이런 데 보내서 그냥 뭐 거의 뭐 중노동 시키고 그래서 뭐 대부분이 퇴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취업 스펙을 쌓아주겠다고 그런 거 막 여행 패키지인데. 있죠. 히말라야 패키지. 그 유명했죠. 그래가지고 취준생을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맞아요. 거의 한 막 700~800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히말라야 보내가지고 그 전문 그 뭐라고 하지 셰르파인가? 셰르파. 걔네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가서 사진 하나 딱. 그쵸.
이렇게 사진 찍고 와가지고 그 이렇게 딱 경력이라 합치고 내는 거죠. 그게 돈 주고 스펙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800만 원짜리 스펙이 되는 건데 그냥 황제 관광하고 온 건데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히말라야 스펙 쓰는 사람들 오히려 좀 감점을 주는 사례가 그렇죠,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좀 전형적이 된 그런 거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감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존슨 씨는 이런 어떤 부풀리기나 약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전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질문 자체도 웃긴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뻥튀기는 괜찮습니다. 뻥튀기는 괜찮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안 돼. 이러면은 그 뭐야 굳이 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구직자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게 아닌 게 그쵸. 이게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면 분명히 말이 꼬이고 막히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뻥튀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그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은 진짜 자기가 자신이 있어, 연기할 자신 있어. 그렇지. 그럼 그냥 아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세요. 만약에 그럴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 이렇게 딱 완전 속에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쵸, 그러면 그쵸.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약간 뻥튀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2010년도에 제가 제 인생 첫 저서를 출간한 적이 있잖아요. 요새 수고하고 다닌다는. 아, 그렇죠. 제가 알아서 수고하고 있는데 제 흑역사죠. 근데 사실 그 그게 뭐 땔감으로 그렇게 잘 탄다면서? 근데 뭐 그건 뭐 제 손해가 아니니까 저는 좋은 경력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그거를 뭐 제가 직접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출간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쓰는 거죠. 내가 직접 영업을 손수 나섰고 발 그 벗고 정도는 나섰고 뭐 서점마다 다녔고 그리고 우리 그 학교에 그 언어교환 프로젝트에 내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친해진 핀란드 여대생한테 내 책을 100권을 팔았다. 그래서 걔가 한류의 어떤 그 선봉장이 됐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그게 벌써 6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핀란드 친구한테 들은 게 핀란드에 그 한국 가요가 엄청나게 유행을 한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류라는 얘기가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동남아나 근데 그 유럽에까지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 사실을 캐치해서 자소서에 풀어내곤 했죠. 그게 약간 조금 제가 은행 자소서에도 썼어. 잘했네요. 어떤 한류의 어떤 선봉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먹혔는지 모르겠네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국 관련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뻥튀기 했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한국 사람이랑 살았는데 네. 뭐 옆방에는 그 덴마크인 콜롬비아인 같이 살고 같이 부대 끼면서 근데 그런 거는 다 알아요. 인사팀들도 가면은 다 한국 애들끼리 홈스테이 한다는 거 알아요. 아니 모르던데요? 모르게 전혀 해주는 넘겼습니다. 모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잘 된 거죠. 뭐. 아 그리고 하나 경력 또 있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밴드 동아리 했었거든요. 밴드부의 부원이었는데 저희가 그 서울시 대회를 나갔는데 그냥 참가만 했죠. 참가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서울시 대회 2위로 입상했다고 그런 거 쓴 것도 있고. 그거 저도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왜 벌어지냐 싶으면 사실 그 대학생 활동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는 쌓으라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작용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경험이 한정돼 있는데 그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그 자소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은 너무 다양해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는 뭐 애기로 봐줘야죠. 뭐. 그래서 실제로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61.3%에 달한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막막해서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취업을 위해서 급하게 개종하는 구직자도 있대요. 뭐 충분히 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례 받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 이게 군대 갈 때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법명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 군대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취준생들만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 오버스펙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스펙도 스펙이고 오버 스토리를 요구하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라고 말도 안 되죠. 생각하는데. 무슨 20대 초중반 군대 갔다는데 무슨 스토리가 어딨어. 그냥 공부하다 토익 공부하다 하면 취업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존슨 씨, 취업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거짓말은 안 되는데 뻥튀기는 하십시오. 저는 거짓말도 된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게 승리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면 거짓말이건 뭐 뻥튀기건 무조건 하세요. 그래 뭐 이게 불법은 아니고. 일단 입사가 목적이지 사실 그 인사팀에서 확인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뻥을 치려면은 그런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뭐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는. 그쵸. 그럼 외국에서 진짜 외국에서 뭘 어떻게 증명하라고 모르죠. 그랬어? 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공연하다가 막 흑인들이랑 클럽 가서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랬다. 그렇죠. 확인 못 하지. 그러니까 첫 음. 번째로 제가 이렇게 자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경험의 하나일 걸. 두 번째는 이
자기가 꾸며낼 수 있는 거. 면접에서도 꾸며낼 수 그렇지. 있는 정도. 이게 어.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러잖아. 그쵸.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 그게 진짜 자신의 그거인 양. 그쵸. 그렇게 빠져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소드 연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연기자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은 진짜 연기자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너무 큰 규모의 기업들만 다뤄왔으니까 그쵸. 대기업이랑 그 공기업 다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취준생인 여러분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